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적 모임은 최대 6명까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지금처럼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또 먹는 치료제는 현재 60세 이상에게 처방하는데요. 오는 7일부터는 50대까지로 확대합니다. 네, 긴 코로나19 사태로 사회는 움츠러들었지만 그래도 봄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월 4일은 절기상 입춘인데요. 뒤에 사진 보이시죠? 부산에는 벌써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네, 자,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암흑처럼 긴 코로나의 터널에서도 빠져나갈 날이 반드시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충남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서며 또다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당진과 천안, 아산에서는 확진자 4명이 사망했습니다. 4일 새벽 서산 양대동에 있는 폐기물 매립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생활 쓰레기가 불에 타면서 유독가스가 발생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천안 성완읍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인근 풍세면의 한 토종닭 농가에서도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남 쌀 생산단체가 쌀값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에 대해 뒤늦게 시장 격리에 나섰지만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매입하면서 가격 폭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충남도 내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3일 하루 도내 확진자 수는 1,073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는데요. 지역별로는 천안이 283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당진 94명, 서산 72명, 홍성 50명, 예산 38명, 태안 41명, 청양 8명 등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산 복지원 관련 확진자는 1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7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외에는 지인이나 가족, 타 지역 확진자 접촉 등 산발적 감염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사망자도 4명 발생했는데요. 당진에서 지난달 확진된 80대 2명과 천안 80대 1명, 아산 90대 1명이 숨졌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누적 사망자는 204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화재 위험이 큰데요. 서산에서는 폐기물 매립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네, 취재 기자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선영 기자, 사고 당시 현장 상황 어땠습니까? 네, 4일 오전 6시 16분쯤 양대동에 있는 서산환경종합타운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철골 구조의 지붕형으로 된 매립동인데요. 18,000제곱미터 면적으로 생활쓰레기 6,000톤이 적재돼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지하 탱크 등 위험시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는데요. 현장에는 120여 명의 인력과 소방장비 30여 대가 동원됐으며 헬기도 투입돼 공중에서 물을 쏟아부으며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매립장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많아 유독가스와 연기가 발생하면서 소방관의 접근도 쉽지 않았던 만큼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산시와 경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화재 발생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천안 성완읍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AI의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57만 8천 마리의 닭을 살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천안 풍세면의 한 토종닭 농가에서도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철 토종닭 농장에서 AI 의심 사례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겨울 충남에서 AI가 발생한 농가는 천안 4곳과 아산 1곳, 예산 1곳 등 모두 6곳입니다. 충남 지역 농민단체들이 최저가 입찰 방식의 쌀 매입을 중단하고 쌀값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농민회와 농업경영인협회 등 쌀 생산 관련 5개 단체는 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쌀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정부의 시장 격리가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돼 오히려 쌀값 폭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는 시장 격리 예상 가격을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생률을 높이자고 하면서 정작 병원은 부족한 지역이 있습니다. 또 어느 지역은 산부인과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원정 출산을 떠나는 산모들도 있다고 하는데 네. 김난영 아나운서도 이 얘기 들어보셨죠? 네, 병원도 병원인데요.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출산 후에 다른 지역으로 잠시 떠나는 산모와 신생아도 늘고 있는데 엄마와 아이 입장에서 참 불편할 것 같아요. 네, 대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충남에서는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주목해봐야겠습니다.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서산에 사는 박세연 씨는 오는 7일 출산을 앞두고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던 중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역 내 원하는 시설로부터 정원이 닫혀 이용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산후조리원이 있는 지역은 5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0곳의 산모들은 산후조리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떠나야 하는 실정입니다. 관련 고충은 인터넷 카페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안정적으로 몸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 충남도가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산후조리원 운영에 나섰습니다. 충청권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을 홍성의료원에 지은 겁니다. 총 9억 8천만 원을 들였는데 시설은 민간에 뒤지지 않습니다. 다둥이와 장애인 산모를 위한 널찍한 공간을 따로 마련했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음압 설비 등 최신 장비도 갖췄습니다. 의료원과 연계한 전문적인 돌봄도 제공합니다.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산부인과 전문의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어서 늘 환자, 산모라든가 신생아들 케어하는 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갑작스러운 어떤 의료적 환경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우리 응급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대신 비용은 민간 대비 70에서 80%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2주 기준 182만 원. 민간 평균보다 92만 원이 저렴합니다. 여기에 취약계층과 셋째 이상 출산 산모는 50%가 추가로 감면됩니다. 오는 7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데 이런 장점 덕에 사전 예약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집에서 거리랑 3, 40분 걸려가지고 가까운 편이라 시설도 엄청 깨끗하고 좋고 다른 조리원보다 훨씬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거길로 예약하게 됐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충남도는 해마다 손실 보전 비용 6억 원가량을 지원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서 임신과 출산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자는 것이 이 산후조리원 설립 목적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거 홍성 산후조리원을 계기로 해서 산후조리원이 없는 각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충남을 포함하면 전국의 공공산후조리원은 단 14곳뿐입니다. 일부에선 예약 전쟁이 벌어질 만큼 산모들의 호응이 높은 가운데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신문브리핑 당진시대 기자입니다.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장고항 일원의 주차장이 캠핑족들로 가득 차면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쓰레기 투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전사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고항은 지난 2008년 12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돼 지난해 12월에 준공됐는데요. 총 사업비 590억 원을 투자해 방파제, 소형선 부두, 선양장 등의 접안시설과 수산, 어항 기반시설, 주차장 등의 공사가 이뤄졌습니다. 최근 장고항 주차장의 적게는 10대, 많게는 40대 이상의 불법 캠핑 차량이 질비한 상황인데요. 주민 A씨는 주말이면 주차장에서 캠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캠핑족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문제부터 인근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의 안전사고 문제까지 우려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지난해 가을에도 방파제에서 낚시하던 캠핑족이 바다로 추락해 어민들이 구조한 일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진시 항만수산과 측은 현재 장고항 국가어항사업 시행자인 해양수산부로부터 관리를 인계받는 과정에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촌 어항법에 따르면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어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곳이 캠핑이 불가한 지역이라는 걸 모르는 캠핑족들이 많아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다음 달부터는 불법 캠핑 계도 활동에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장은효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홍성의 한 교차로 적색 전멸 신호에 블랙박스 차량이 멈춰 서고 좌회전 차량이 지나갑니다. 곧이어 좌회전을 하려는 순간 직진 진행 중인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황색과 적색 전멸 신호가 같이 있는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이런 교차로는 황색 전멸 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차량의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색 전멸등 쪽 차량은 정차한 후 황색 전멸 신호 쪽 차량을 먼저 보낸 후 주행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해 5월 공주의 한 교차로 직진하는 블랙박스 차량 전방으로 좌회전 차량이 보이는데요. 결국 충돌 사고로 이어지고 맙니다. 신호를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려다 일으킨 사고인데요. 교차로는 여러 방향으로 가려는 차들이 신호라는 약속을 통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약속이 깨지는 순간 사고가 발생합니다. 조급함 대신 여유를 가지고 안전운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예산의 한 교차로 암행 순찰 차량이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데요.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는 차량이 포착됩니다. 직진 차량이 있었다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 암행 순찰차가 바로 뒤쫓아 신호 위반으로 단속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본인과 타인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안전운전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경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유해 물질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가 도입됩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 5곳에 이동형 시스템을 설치하고 악취 유발 물질과 유해 대기 물질 53종을 수시로 측정하며 분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 지역인 기은리와 화곡리, 공장 밀집 지역인 대중리에는 상시 측정소를 설치해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 16종을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당진 현대제철과 성문산단, 고대산단, 부곡산단에서도 발암물질인 벤젠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며 필요할 경우 측정소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연구원은 측정 결과를 공개해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업장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대기 환경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태안군청 소속 최성민 선수가 백두장사에 등극했습니다. 최 선수는 지난 1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설날 장사 씨름대회 백두장사 결정전에서 영암군 민속씨름단 소속 장성우 선수를 3대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로써 최 선수는 지난해 3월 인제 장사씨름대회에서 첫 장사 타이틀을 획득한 이후 약 1년 만에 장사 꽃밤화에 오르게 됐습니다. 청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경기도 학교에 납품됩니다. 청양군은 4일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이 경기도의 친환경 학교 급식, 관내 친환경 농산물 공급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활성화재단은 다음 달부터 1년간 양파와 양배추, 무 등 40여 가지의 친환경 농산물 400여 톤을 경기 지역 학교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